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지혜, 올해 32세입니다. 28세에 결혼해서 지금 딸이 셋 있고 넷째를 임신 중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28세에 민수 씨와 결혼했어요. 지혜야,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여보 사랑해요. 행복한 신혼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아직은요. 결혼했으면 빨리 낳아야지. 우리 아들 때 이어야지. 대를 잇다는 말이 조금 낯설었지만 넘어갔어요. 1년이 지나고 임신했어요. 여보, 임신했어. 정말? 우리 아기? 응. 민수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시댁에 알렸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오, 그래. 좋겠다.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지혜야, 아들이겠지? 아직 몰라요.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또 내 얘기였어요. 임신 5개월 때 성별을 알게 됐어요. 딸이었어요. 여보, 딸이래. 그래, 딸도 좋지. 민수 씨는 기뻐했어요. 시댁에 알렸어요. 어머니, 딸이래요. 뭐, 딸.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 차가워졌어요. 딸이면 어때요? 건강하면 되죠. 그래, 건강하긴 해야지. 하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출산 날이 왔어요.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서연이. 여보, 우리 딸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민수 씨는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딸이구나.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음 얘기를 하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쉬는 동안 시댁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여보, 어머니는? 엄마가 바쁘시대. 그렇구나. 딸이라서 안 오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어머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도 바쁜데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산후조리를. 딸이면 뭐 쉽잖아. 내가 해봐.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서 산후조리하고 서연이 키웠어요. 서연이 100일 때 시댁에서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서연이를 안아보시더니 다음엔 아들 낳아라. 100일 아기를 보면서 하시는 말이 그거였어요. 서연이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를 했어요. 어머니, 서연이 돌이에요. 그래. 시어머니는 금반지도 선물도 안 사오셨어요. 딸 돌은 뭐.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14개월 됐을 때 또 임신했어요. 여보, 또 임신했어. 정말?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다. 민수 씨 목소리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시댁에 알렸어요. 어머니, 둘째 임신했어요. 오, 이번엔 아들이지? 아직 몰라요. 아들이어야 해. 제발 아들이길. 압박이 느껴졌어요. 임신 5개월 성별 검사를 했어요. 또 딸이었어요. 여보 또 딸이래. 그래. 민수 씨 목소리에 실망이 섞였어요. 딸도 좋잖아. 그래. 건강하면 되지.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댁에 알렸어요. 어머니, 둘째도 딸이래요. 한참 침묵이었어요. 또 딸이야? 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네. 아들 낳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머니,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무슨 노력을 하라는 건지. 둘째 딸 서윤이를 낳았어요. 시댁은 출산 축하 연락도 없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 안 왔어요? 엄마가 실망하신 것 같아.
딸이라서요? 민수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100일 때 시댁에서 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서윤이를 보시더니 셋째는 아들 낳아야 해. 또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 서윤이 예쁘지 않아요? 예쁘긴 한데 아들이어야지. 제 딸인데요. 우리 집안대를 누가 이어? 딸만 낳으면 어떡해. 네. 맨날 때 얘기만 하셨어요. 서윤이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물도 없고 축하도 별로 없었어요. 딸 둘이면 이제 그만 낳아도 되는 거 아니야? 친구 선영이가 물었어요. 시댁에서 아들 낳으래. 뭐, 아직도? 응, 셋째는 꼭 아들 낳으래. 지혜야, 넌 아기 낳는 기계 아니야. 알아, 근데. 근데 뭐? 민수도 아들 원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몸인데.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시댁 압박, 남편의 기대. 서윤이가 15개월 됐을 때 셋째를 임신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빨리 연달아 낳아서. 여보, 이번엔 쉬고 싶어. 지혜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들 낳으면 끝이야. 몸이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번엔 아들이길. 민수 씨가 절실했어요. 임신 5개월 또 성별 검사를 했어요. 부인 여아입니다. 또 딸이었어요. 네. 눈물이 났어요.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댁 반응이 무서워서 집에 돌아와서 민수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또 딸이래. 민수 씨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실망이 역력했어요. 시댁에 알렸어요. 어머니 셋째도 딸이래요. 뭐, 또, 네. 야, 이것 봐. 너 지금 장난해? 죄송해요. 죄송하긴. 딸만 셋이야? 쓸모없는 것들만 낳고, 쓸모없다고. 제 딸들을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제 딸들인데요. 넷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 넷째까지 낳으라고요? 셋째 딸 서진이를 낳았어요. 시댁은 연락도 없었어요. 출산 축하는커녕 문병도 안 오셨어요. 서진이 100일 때 할 수 없이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 서진이에요. 그래. 서진이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딸 셋이면 집안이 시끄럽겠네. 제 딸들인데요. 넷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또 시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이제 4살이었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할머니가 우리 싫어해?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우리 안 안아줘. 동네 친구들 할머니는 안아주는데 4살 아이도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차별을. 셋째 서진이를 낳고 일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시댁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서진이 100일 때였어요. 어머니, 서진이 100일이에요. 오실 거죠? 100일? 딸 100일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손녀인데요. 손녀는 무슨 딸만 셋이나 낳고 전화를 끊었어요. 100일 떡도 안 먹으러 오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가 바쁘시대. 내 100일 때도 안 오셨잖아. 서윤이 100일 때도. 그랬구나. 우리가 싫은 거야? 4살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돌이 됐어요. 작은 돌잔치를 했어요. 시댁에서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서진이를 보시더니 벌써 돌이네. 딸만 셋이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낳고 일 시작하지 그래. 아직 애들이 어려서요. 딸 셋 키워봤자 시집 가면 끝인데.
돌잔치 내내 그런 말만 하셨어요. 금반지도 선물도 없었어요. 딸 돌에 뭘 준비해. 아깝게.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명절이 됐어요. 시댁에 갔어요. 시누이 민지 씨 가족도 왔어요. 민지 씨는 아들이 있었어요. 민지야 왔어? 네, 어머니. 우리 손주 왔네. 준혁아, 할머니한테 와. 시어머니가 5살 준혁이를 안으셨어요. 우리 손주 최고야. 역시 손자가 있어야 집안이 든든해. 그러시더니 제 딸들을 보셨어요. 너희도 왔어? 말투가 완전히 달랐어요. 네, 할머니. 서연이가 인사했어요. 그래. 안아주지도 않으셨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민지는 앉아 있어. 아들 있으니까 편하게 쉬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혜야, 넌 부엌 일 도와. 네, 어머니. 아들 낳은 며느리는 쉬게 하고 딸만 낳은 며느리는 일하게 하셨어요. 부엌에서 일하는데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준혁이 정말 잘 컸다. 역시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이어지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지혜는 딸만 셋이야. 참 안 됐어. 언니도 힘들겠어요. 힘들긴. 본인이 무능한 거지 뭐. 무능하다고요? 제가 무능하다고요?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야. 시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준혁아, 이거 먹어. 할머니가 준혁이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 최고야. 그러시더니 제 딸들한테는 너희는 알아서 먹어라. 네, 할머니. 서연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준혁이한테 세뱃돈을 주셨어요. 준혁아, 이거 받아라. 10만 원이야.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제 딸들한테는 너희는 이거 10,000원씩이었어요. 같은 손주인데 10배 차이였어요. 할머니, 왜 오빠는 많이 받아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오빠는 남자니까. 너희는 여자고. 여자는 왜 적게 받아요? 여자는 원래 그래. 시집 가면 끝이니까. 서연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5살 아이가 성차별을 배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보, 아이들 세뱃돈이 너무 차이나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니요?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우리 딸들도 손주인데요. 알아. 근데 우리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민수 씨도 변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넷째는 언제 나올 거야? 네, 넷째. 아들 낳을 생각 없어? 어머니, 저는 셋도 벅찬데요. 셋이 뭐가 벅쳐? 하나 더 낳아봐. 아들로. 하지만 딸만 셋이면 대가 끊기잖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어머니, 저는 더 낳고 싶지 않아요. 뭐,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 시댁대가 중요하지. 제 몸인데요. 내 몸?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일을 해야지. 전화를 끊으셨어요. 민수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넷째 낳으래요. 그래. 저는 더 낳고 싶지 않아요. 몸도 힘들고. 지혜야. 네.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 딸들도 우리 자식인데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지. 대. 맨날 대만 중요해요? 지혜야, 왜 그래? 우리 딸들은요? 딸들은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이지. 근데 아들이 있으면 더 좋잖아. 저는 더 못 낳겠어요. 지혜야, 한 번만 더.
싫어요. 처음으로 민수 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다음 날 친구 선영이를 만났어요. 지혜야, 너 안색이 왜 그래? 선영아, 왜? 무슨 일 있어? 시댁에서 넷째 낳으래. 뭐? 셋도 모자라서? 아들 낳을 때까지래. 미쳤네. 너 아기 낳는 기계야? 민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민수도 아들 원해. 대를 이어야 한대. 지혜야, 이건 아니야. 알아. 근데 어떻게 해? 거부해야지. 거부하면 시댁에서 뭐라 할 텐데. 그래도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선영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명절이 또 왔어요. 시댁에 갔어요. 이번에도 시누이 가족이 왔어요. 민지야, 둘째 임신했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아들이면 좋겠다. 그러게요. 저도 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지혜야, 넌 넷째 계획 없어? 아직은요. 아직은 무슨, 빨리 낳아야지. 아들로. 어머니, 제 몸이 안 좋아서요. 몸, 멀쩡하잖아. 딸 셋 낳은 것도 모자라. 신우이가 거들었어요. 언니, 정말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일인데요. 그래도 시댁 때를 생각하면. 민지야 말이 맞지. 지혜야, 아들 낳을 생각해봐. 모두가 저를 압박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서연이가 따라왔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또 우리 싫어하는 말 했어? 아니야. 엄마, 우리가 남자였으면 좋았을까? 충격이었어요. 5살 아이가 자기 성별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그럼 왜 할머니는 우리 싫어해?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우리는 잘못 없어? 응. 서연이, 서윤이, 서진이 모두 잘못 없어. 그럼 왜 할머니는 우리한테만 안 좋게 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병원 예약했어. 네. 무슨 병원이요? 산부인과. 임신 준비하라고. 어머니, 제가 임신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들 낳을 거잖아. 빨리 준비해. 저는 더 낳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 시댁이 중요하지. 어머니, 제 몸입니다. 내 몸?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말 들어야지. 저는 못 낳겠어요. 지혜야, 너 지금 거역하는 거야? 거역이 아니라 제 의사예요. 좋아. 그럼 이혼해. 네. 딸만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우리 아들 다시 장가 보내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혼이라고요? 딸만 낳았다고. 이혼하래요? 그날 밤 민수 씨가 퇴근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응, 엄마한테 전화 왔어. 뭐라고요? 지혜야, 우리 한 번만 더 낳자. 여보, 아들 하나만. 제발. 저는 싫다니까요. 엄마가 이혼하래. 내가 넷째 안 낳으면. 그럼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저는 더 못 낳겠어요. 지혜야, 진정해. 진정은 무슨, 저는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니에요. 알아. 근데 뭐요? 여보도 어머니 편이잖아요. 아니야. 난 내 편이야. 그럼 어머니한테 말해요. 저는 더 못 낳는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화내실 텐데. 화내시면 어때요? 제 몸인데. 그날 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민수 씨는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생각해봤어? 무슨 말씀이세요? 넷째 말이야. 아들 낳을 거지? 어머니, 저는 못 낳겠다고 했잖아요. 지혜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넷째 안 낳으면 정말 이혼시킬 거야. 그러세요. 뭐, 이혼하세요. 저는 더 못 낳겠어요. 지혜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딸만 낳고 아들도 못 낳으면서 그게 제 잘못인가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민수 씨도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지혜야, 한 번만 더 낳자. 싫다니까요. 아들 하나만. 그럼 끝이야. 보장도 안 되는 걸 왜 자꾸. 최선을 다해보자. 제 몸이 힘들다고요. 나도 힘들어. 엄마한테 매일 전화 와. 그럼 어머니한테 말해요. 저는 못 낳는다고.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매일 반복되는 대화였어요. 시댁 친척들도 가세했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나 아버지야. 네, 아버지. 넷째 낳아라. 아들로. 아버지, 저는 우리 집안대를 내가 끊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딸만 낳고 끝낼 거야? 저는 더 낳기 힘들어요. 힘들면 참아야지. 시집 온 여자가 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시누이 민지 씨도 전화했어요. 언니, 나 민지야. 네. 언니, 정말 넷째 생각 없어? 네. 없어요. 언니,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집안대를. 아가씨. 네. 아가씨도 그 편이군요. 언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끊을게요. 모두가 저를 압박했어요.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나 미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매일 전화와. 넷째 낳으래. 아직도? 응. 민수도 매일 같은 말하고. 지혜야, 절대 흔들리지 마. 알아. 근데 너무 힘들어. 견뎌. 내 몸이 더 중요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민수 씨가 매일 밤 같은 말을 했어요. 지혜야, 제발. 여보, 그만해요.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아니에요. 지혜야. 매일 밤 잠자리에서 압박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전화했어요. 지혜야, 아직도 생각 안 했어? 어머니, 저는 못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이혼이야. 그러세요.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어요. 딸 셋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4개월째 저는 무너졌어요. 여보, 응? 알았어요. 나을게요. 정말? 네. 대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고마워, 지혜야. 민수 씨가 저를 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고 있었어요. 시댁에 알렸어요. 어머니, 넷째 낳기로 했어요. 오, 잘 생각했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그래. 아들만 낳으면 돼.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한 달 후 임신했어요. 여보, 임신했어. 정말 고마워. 민수 씨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시댁에 알렸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좋아. 이번엔 꼭 아들이야. 아직 모르잖아요. 아들이어야 해. 제발. 입덧이 심했어요. 셋째까지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여보, 입덧이 너무 심해요.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병원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병원에 갔어요. 부인,
입덧이 심하시네요.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연달아 임신하셔서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네. 집에 돌아와서 민수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몸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도 괜찮겠지. 여보, 아들만 낳으면 돼. 조금만 참아. 민수 씨는 제 건강보다 아들이 중요했어요. 임신 3개월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엄마, 왜 자꾸 누워 있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좀 피곤해서. 엄마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 배에 또 동생 있어? 응. 또 여동생이야? 아직 몰라. 할머니는 남동생이 좋대.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랬어? 응. 할머니가 전화해서 엄마한테 아들 낳으래. 5살 아이가. 다 듣고 있었어요. 임신 5개월이 됐어요. 성별 검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성별 검사예요. 그래. 꼭 아들이길. 병원에 갔어요.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부인 여아입니다. 또 딸이었어요. 네. 눈물이 났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검사실을 나왔어요. 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여보, 설마 또 딸이야? 응. 민수 씨 얼굴이 굳었어요. 하필이면 왜 또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데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응, 엄마. 검사했어. 아들이야? 아니, 딸이래. 뭐, 또?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또 딸이라고? 넷째까지 딸이야? 응.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제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넷째도 딸이라며? 네. 지혜야. 네. 낙태해. 귀를 의심했어요. 네. 낙태하라고. 딸 넷이 뭐 필요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낙태해. 그리고 다시 임신해. 아들 낳을 때까지. 어머니, 뭐, 아들 없으면 대가 끊기잖아. 이미 5개월인데요. 5개월이면 어때? 할 수 있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건 생명인데요. 딸은 생명도 아니야. 쓸모없어. 제 아기인데요. 내 아기. 우리 집안 아기지.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낙태라고요? 5개월 된 제 아기를 민수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낙태하래요. 응, 나도 들었어.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여보, 지혜야. 네, 엄마 말도 일리 있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딸 넷이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낙태하자고요? 지혜야, 우리 집안대를. 대. 맨날 대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아들이 없으면. 이미 5개월이라고요. 손발 다 생긴 아기라고요. 그래도 여보도 낙태하자는 거예요? 민수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여보는 제 편이 아니네요. 지혜야, 내 입장도 생각해봐. 여보 입장? 저는요? 제 아기는요? 지혜야. 됐어요. 알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지혜야, 문 열어. 어머니, 낙태병원 예약했어. 같이 가자. 어머니, 저는 못해요. 뭐, 못해? 네, 제 아기예요. 내 아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 아기야. 딸은 필요 없어. 생명인데요. 생명? 딸은 생명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넷째도 딸 낳으면 뭐해? 대가 끊기잖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아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긴 뭘 지켜. 낙태 안 하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나. 그럼 쫓겨나겠어요. 뭐, 제 아기는 제가 지킬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든 말든 제 아기는 못 죽여요. 좋아. 그럼 이혼이야. 하세요.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민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여보는 어머니 편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낙태 찬성해요? 지혜야, 대답해요. 낙태 찬성해요? 지혜야, 우리 집안대를 생각하면. 알았어요. 여보도 어머니 편이네요. 지혜야,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딸이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게. 결심했어요. 이 아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낙태병원 예약했다. 모레 오전 10시. 꼭 와라. 손이 떨렸어요. 예약까지 해놨다고요? 민수 씨한테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요. 엄마가 병원 예약하셨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야, 한 번만 생각해봐. 뭐요? 낙태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지금 진심이에요? 지혜야, 딸 내시면 너무 많아. 그래서 죽이자고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5개월 된 아기를 없애는 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혜야, 우리 형편도 생각해봐. 형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딸이라서 죽이자는 거잖아요.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 낮출 수 없어요. 제 아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좀 화났어. 엄마 배에 있는 동생 때문에? 아니야. 할머니가 동생 싫어한대. 5살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동생도 여자야? 응. 그럼 할머니가 또 싫어하겠네. 가슴이 아팠어요. 모레가 됐어요. 병원 예약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병원 가자.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어머니, 저는 안 가요. 뭐, 안 간다고? 네. 제 아기 죽이러 갈 수 없어요.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아기 지키는 거예요. 내 아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 아기야. 딸은 필요 없어. 생명이에요. 생명? 웃기지 마. 딸은 쓸모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민수 씨가 함께 왔어요. 지혜야, 문 열어. 저는 안 가요.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지혜야, 빨리 준비해. 병원 가자. 저는 안 가요. 안 가긴 뭘 안 가. 당장 나와.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놓으세요. 안 나. 너 오늘 꼭 낙태해야 해. 싫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지혜야, 우리 집안대를 생각해라. 대보다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딸이 무슨 생명이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를 봤어요. 여보, 뭐 하세요? 말려요. 하지만 민수 씨는 지혜야, 엄마 말씀 들어. 뭐라고요? 병원 가자.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여보, 지혜야, 딸 넷은 너무 많아.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완전히 배신당했어요. 여보도 찬성하는 거예요? 낙태를? 지혜야, 미안해. 근데 이게 최선이야. 최선? 제 아기 죽이는 게 최선이에요? 지혜야, 여보는 제 편이 아니네요. 완전히. 시어머니가 다시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만 떠들고 가자. 놓으세요. 안나, 오늘 꼭 낙태해. 그때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놓아요. 서연아, 들어가 있어. 싫어요.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5살 아이가 할머니한테 소리쳤어요. 서연아, 제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서연아.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동생 죽이려고 해? 아니야, 괜찮아. 엄마, 동생 지켜줘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애가 뭘 안다고. 서연아, 들어가. 싫어요. 엄마 지킬 거예요. 서윤이와 서진이도 나왔어요. 엄마, 세 딸이 저를 감싸줬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애들 좀 치워. 지혜야, 당장 병원 가. 안 가요. 내가 안 가면 민수가 데려갈 거야. 민수 씨를 봤어요. 여보, 설마. 민수 씨가 다가왔어요. 지혜야, 가자. 여보, 미안해. 근데 이게 맞아. 뭐가 맞아요? 제 아기 죽이는 게. 지혜야, 제발. 싫어요. 절대 안 가요. 민수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지혜야, 가자. 놓으세요. 지혜야, 이러지 마. 여보가 이러지 마세요. 제 아기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딸들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빠, 엄마 놓아요. 아빠 나빠요. 민수 씨가 딸들을 봤어요. 너희는 들어가 있어. 싫어요. 엄마 지킬 거예요. 서연이가 제 다리를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폭발했어요. 다 놓으세요. 지혜야, 놓으라고요. 제 팔을 빼냈어요. 저는 안 가요. 절대로. 지혜야, 너 지금 이혼할 거예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저는 당신과 못 살겠어요. 지혜야, 진정해. 진정은 무슨, 제 아기 죽이자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지혜야, 말 좀 조심해. 조심할 것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좋아. 이혼해. 딸만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래요. 저도 이런 시댁 필요 없어요. 뭐, 딸을 쓸모없다고 하고 죽이라고 하는 집안 필요 없어요. 지혜야, 저는 제 딸들 데리고 나갈 거예요. 내가 애들 데리고, 네, 제가 키울 거예요. 여보는 필요 없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지혜야,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뭐라고요? 애들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여보가 딸들을 쓸모없다는 집안에서 그래도 내 딸들이야. 웃기지 마세요. 여보는 딸들 사랑한 적도 없잖아요. 뭐, 맨날 아들만 원했잖아요. 딸들 돌 때도 선물 하나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건 시댁이 딸들 차별할 때도 한 번도 막아준 적 없잖아요. 지혜야, 그래도 뭐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지혜야, 너무 나간다.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애들은 못 데리고 가.
제가 낳은 애들인데요. 그래도 법적으로 뭐요? 엄마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내가 돈도 없는 주제에 벌면 되죠. 딸 넷 데리고 웃기지 마. 해보겠어요. 당신들한테 제 딸들 맡기는 것보다 낫죠. 지혜야, 당신들은 제 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쓸모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맨날 그렇게 말했잖아요. 딸들이 제 주위에 모였어요. 엄마, 우리 같이 가요. 엄마, 우리는 엄마랑 살래요. 할머니랑은 싫어요. 시댁 식구들이 딸들을 봤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우리 알아요.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는 거.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우리 안 안아줬어요. 선물도 안 줬어요. 맨날 남동생 낳으래요. 서연아, 우리는 엄마랑 살 거예요. 할머니 싫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가자.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가자고. 시댁 식구들이 나갔어요. 민수 씨도 따라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뭐? 우리 정말 이혼할 거예요. 지혜야,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진정할 수 없어요. 여보는 제 아기 죽이라고 했어요. 지혜야, 딸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고요.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혜야, 나도 힘들었어. 저는 더 힘들었어요. 혼자 딸 셋 키우고 시댁 눈치 보고. 알아. 모르잖아요. 여보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민수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가주세요. 지혜야, 나가라고요. 제 얼굴 보기도 싫어요. 민수 씨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딸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네 명이 저를 안았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넷째까지.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우리 할머니 집 안 갈 거지? 응, 안 가. 아빠도 안 볼 거야? 아마도. 엄마만 있으면 돼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서연아. 그날 밤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나 이혼할 거야. 정말? 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잘 생각했어. 딸들 데리고 나올 거야. 어디서 살 건데? 모르겠어. 일단 나와야겠어. 우리 집에 와. 일단. 정말? 응.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선영아.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딸들과 새로 시작하기로. 다음 날 선영이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선영아, 정말 고마워. 별말 다 해. 당연한 거지.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지혜야, 너 지금 임신 5개월이야. 혼자 어떻게 살아? 미안해. 미안하긴. 딸들 데리고 편하게 있어. 딸들이 새 환경에 적응했어요. 엄마, 여기서 살 거야? 응. 잠깐 동안. 아빠는 안 와? 아빠는 안 올 것 같아. 나는 엄마만 있으면 좋아. 서연이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들었습니다. 낙태를 강요했다고요? 네. 시댁 식구들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임신부에 대한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양육권은 100% 부인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 주장하면요? 낙태를 강요한 사람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다행이에요. 부인, 흔들리지 마세요. 부인이 옳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민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야, 다시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키울 거예요. 내가 돈도 없는데 벌면 되죠. 지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지혜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 넷째 딸 서아를 낳았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를 안았어요. 서아야, 엄마가 지켰어.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대게 했어. 넌 엄마의 자랑이야. 선영이가 병원에 왔어요. 지혜야, 축하해. 고마워, 선영아. 딸이구나. 예쁘다. 응, 내 딸. 내 딸 맞지. 내가 지켜낸 딸. 서연이, 서윤이, 서진이도 왔어요. 엄마, 동생이야? 응, 서아야. 예뻐. 언니들이 지켜준 동생이야. 우리가? 응, 너희가 엄마 도와줘서 서아가 태어날 수 있었어. 서연이가 서아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서아야, 나는 언니야. 잘 지내자. 민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야, 애 낳았다며? 네. 아들이야? 딸이요. 또 딸이구나. 네.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댁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딸이라는 걸 알고 관심도 없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첫 재판 날이었어요. 원고는 피고의 낙태 강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민수 씨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입니다. 낙태병원 예약했다. 모레 오전 10시. 꼭 와라. 그리고 이것은 당일 상황을 목격한 이웃의 진술서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임신부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 측 반박할 증거 있습니까? 그건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답변하십시오. 민수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2달 후 판결이 났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이겼어요. 자녀 4명의 양육권은 전부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한다. 완전히 이겼어요. 법정을 나오며 딸들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이겼어? 응, 우리 이겼어. 이제 아빠 안 볼 거야? 아마도. 좋아. 엄마만 있으면 돼.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선영이 집에서 5개월을 살다가 작은 집을 얻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야? 응, 우리 5의 집. 좋아. 딸들이 좋아했어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서아를 돌봐주실 분을 구하고 카페에서 일했어요. 힘들지 않아? 선영이가 물었어요. 힘들어. 근데 행복해. 정말? 응.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잖아. 그렇긴 하네. 딸 내 키우는 게 힘들어도 시댁 눈치 보는 것보다 나아. 1년이 지났어요. 딸들이 잘 자랐어요.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서연이가 말했어요. 이제 7살이었어요. 그래, 내년에 가자. 진짜? 응. 우리 서연이 초등학생 되는 거야. 와, 서아도 돌이 됐어요. 작은 돌잔치를 했어요. 선영이와 몇몇 친구들만 왔지만 행복했어요. 서아야, 돌 축하해.
우리 막내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 씨도 양육비만 보낼 뿐 딸들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저는 35세가 됐어요. 딸들은 서연이 9살, 서윤이 8살, 서진이 7살, 서아 3살이 됐어요. 카페 일도 익숙해졌고 작은 저축도 시작했어요. 엄마, 나 학교 재밌어. 그래, 뭐가 제일 재밌어? 친구들이랑 노는 거. 친구 많이 사귀었어? 응, 나 인기 많아. 서연이가 밝게 자랐어요. 어느 날 선영이가 소식을 전했어요. 지혜야, 민수 재혼했대. 그래, 응. 근데 웃긴 게, 뭔데? 새 부인도 딸 낳았대. 딸, 응. 시댁에서 또 난리래. 그렇구나. 너 괜찮아? 응. 나는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저는 37세가 됐어요. 딸들은 서연이 11살, 서윤이 10살, 서진이 9살, 서아 5살이 됐어요. 카페에서 매니저가 됐고 수입도 안정됐어요. 엄마, 나 장래희망 정했어. 서연이가 말했어요. 뭐야? 의사. 의사? 멋진데. 응.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되고 싶어. 엄마가 강해? 응. 엄마는 우리 지켜줬잖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서연아. 어느 날 민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야, 나 민수야. 무슨 일이세요? 애들 좀 보고 싶어서. 갑자기요? 그래.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잖아. 그건 당신이 안 온 거잖아요. 지혜야, 제발.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애들이 원하면 만나게 해줄게요. 딸들한테 물었어요. 애들아, 아빠가 너희 보고 싶대. 싫어. 서연이가 잘라 말했어요. 왜? 아빠는 우리 버렸잖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그래도 아빠인데.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 필요 없어. 다른 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애들이 만나기 싫대요. 뭐, 왜? 당신이 5년 동안 안 왔잖아요.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관심 없었던 거잖아요. 지혜야, 그래도 애들이 싫다는데 어떡해요. 더 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전화를 끊었어요. 선영이가 또 소식을 전했어요. 지혜야, 민수 둘째도 딸 낳았대. 또, 응, 시댁에서 완전 난리래. 이혼 아빠까지 한대. 그렇구나. 지혜야, 후회 안 해? 뭐가? 이혼한 거. 전혀. 최고의 선택이었어. 애들 키우기 힘들지 않아? 힘들어. 근데 행복해. 정말 행복했어요. 현재 저는 37세입니다. 딸 넷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야? 오늘은 파스타. 와, 좋아. 저녁 식사를 하며 딸들이 학교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뭐라고? 숙제 잘했다고. 우리 서윤이 대단하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밤에 딸들을 재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거 맞아. 낙태를 거부하고 이혼하고 딸들을 지킨 것. 모두 옳은 선택이었어요. 엄마 사랑해. 서아가 말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 우리 낳아줘서 고마워. 뭐? 할머니가 우리 싫어했잖아. 근데 엄마는 우리 지켜줬어. 5살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야. 너희는 엄마의 자랑이야. 딸이어도 딸이어서 더 자랑이야. 정말? 응. 너희 넷 모두 엄마의 보물이야. 서아가 웃으며 잠들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아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소중합니다. 딸이라고 낙태하라는 사람들은 틀렸어요. 아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딸들도 훌륭하게 자랍니다. 저는 37세, 딸 넷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딸들이 제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오늘도 저는 행복해요. 제 딸들과 제 선택과 제 삶이 자랑스러워요. 성별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의 선택은 옳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